제가 집필한 그 4단원 미디어로 세상과 만나기 단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활동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인정 도서 신청한 40몇 개 팀 중에서 우리 청소년과 미디어가 이제 뽑혔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수하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에 잘 적용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후속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계속 구축해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그때 연수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연수도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를 좀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연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로 세상과 만나기 이제 그 책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막 단원 들어갈 때 왜 두세 줄 쓰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잘 안 읽고 넘어가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고민하고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하나요?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미디어로 나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소통한다. 그래서 뭔가 세상과 만나는 하나의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사실 요즘에 학생들은 대부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과 만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단원은 이제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사실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SNS,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셜 미디어하고 SNS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같은 말인지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보여주는 아주 오래전에 만든 동영상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음 무슨 문화재단에서 만든 건데 되게 오래된 동영상인데 소셜 미디어가 이제 등장한 초창기에 이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소셜 미디어라는 게 어떤 의미였고 지난 10년 동안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도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용어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고 이제 활동을 보통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 동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죠. 이게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으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함께 보시죠.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접하신 겁니다. 소셜미디어? 그게 뭔데? 오늘날까지 미디어 기술에는 몇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생겨났고, 그 다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전화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등장했고, 공중으로 이러한 자료를 송출하는 방송 기술이 생겨났죠.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과거 미디어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로지 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린 이미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 전화, TV, 메일, 영화 감상 등 기존의 미디어가 해주는 것을 모두 즐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다수와 다수 간의 대화가 모두 가능하게 해줬죠. 무엇보다도 이젠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함께 확장된 다양한 미디어는 보다 상호소통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점차 사회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틈엔가 우리가 미디어를 즐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재생산하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소셜미디어가 이슈가 될까요? 우선 소셜미디어는 무엇보다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호주의 산불에서도, 중국의 지진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난 선거 참여 운동에서도 기존의 미디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이 트위터, 페이스북에선 이러한 정보들이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되었죠. 게다가 이러한 정보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정보에 의견을 추가하거나 오류를 찾아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는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보다 질 좋은 정보로 변해갑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역전되기도 하여 우리 모두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전달 과정은 한 명이든 수만 명이든 무한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소셜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그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답니다. 블로그부터 네트워크, 위키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만들고 타인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된답니다. 자유롭게 링크하고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능이 미디어와 만나게 되어 소셜미디어가 형성된 것이죠. 소셜미디어,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기존의 미디어들도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보다 나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소셜 기능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면 정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는 더 이상 신문사나 방송국만이 제작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특정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적고 답글을 다는 등 이슈에 참여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곧 기사가 됩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메일과 같이 일반화되어 우리 일상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 셈이죠. 자, 그러니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세요. 경청하고 참여하고 소통하세요. 예, 이제 이걸 보면 뭔가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 측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우리 어떤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두고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가 무슨 뭐 가짜 뉴스, 뭔가 그다음 뭐 인포데믹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정보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SNS를 통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정보들이 막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측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동영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소셜 미디어의 그런 긍정적 측면, 과거의 그런 일방향 미디어, 쌍방향 미디어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SNS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 측면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르치시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단원별로 가르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해서 관련되는 걸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함께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1단원하고 4단원을 좀 엮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1단원과 4단원을 적절하게 연결하면 좋은 수업안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뭐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했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떤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공식적인 정의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용어들을 좀 비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뭐 사람 사이에 서로 이제 뭐 오고 가면서 이야기도 오고 가고 또 이제 만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사람 사이에 어떤 자연스럽게 연결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얽혀서 함께 사는 그 사회 그 자체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뭐 우리가 학교를 가면 또 학교라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또 직장 또 뭐 그다음에 집에 가도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또 친구들. 그런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크는 미디어가 없던 시절에도 존재했던 거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어쨌든 좀 이렇게 넓은 개념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누가 좀 도움을 더 많이 주게 됐느냐, 소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게 이제 미디어죠. 특히 이제 인터넷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약간 좀 단방향이었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서 그 여러분들 책 같은 거 나중에 읽어보면 우리를 막 참새에 비유, 탄환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이나 그 신문사들은 총을 쏘는 포수고 우리는 그냥 총을 맞아야만 하는 그리고 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참새에 비유하는 그러한 이제 책들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되게 소극적인 수동적인 수용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이 결국에는 이 쌍방향성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체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그러한 쌍방향성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인터넷에서 구현한 플랫폼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뭐 이메일 처음 우리 왜 한메일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메일랑 뭐 다음이랑 합쳐가지고 나중에 다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메일 막 그러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과 뭐 예전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냈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메일 말고 또 우리 휴대폰 메시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또 카톡. 또 뭐 홈페이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막 유행처럼 또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막 또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막 이런저런 활동들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예전보다는 잘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약간 좀 단점이 있죠.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근황을 알려면 자기가 방문을 해야 돼요. 뭐 카페도 방문해야 되고 블로그도 방문을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방문을 해야 되죠.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써보셨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싸이월드. 싸이월드에 파도 타기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뭔가를 가야 돼요. 거기에 서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열정이 없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서로 연인 관계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SNS는 뭐냐면 이러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처럼 이제 자기 개인의 프로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지인들의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인의 정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구축한 이제 온라인 공간의 어떤 활동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SNS는 좀 이 소셜 미디어 초기 등장했던 이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좀 어떤 수고로움을 덜어주면서 실시간으로 자기도 업데이트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정보들도 쭉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걸 하나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회적 관계망도 확장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SNS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부등호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가 좀 더 큰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면 제일 큰 개념이고 소셜 미디어가 이제 중간이고 SNS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황 연구원님도 이해 잘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SNS 관련해서 또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용어들을 조금 설명해 주면 애들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SNS라는 단어들은 사실 좀 이런 기업들, 상업적인 기업들,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주로 서비스라서 이제 공식적인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SNS란 말을 잘 안 쓰고 소셜 미디어라고 보통 표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워밍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활동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을 막 처음 이제 우리가 청소년과 미디어 학생들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20명씩 두 반이에요. 그런데 와서 이제 바로 뭘 좀 해보기에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뻘쭘하고 그래서 뭘 했었냐면 이름표 만들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이름도 좀 쓰고 그래서 이름표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미디어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미디어 뭐 그런 내용들과 자기 이름을 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15명이 들어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 1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김유정이라는 학생은 약간 좀 그 올드 미디어,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좀 막 요즘엔 되게 빠른 속도,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좀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요즘에
대세이긴 하지만 자기는 좀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이어폰도 막 이렇게 무선이 아니고 꽂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이렇게 막 넷플릭스로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이 아날로그 느낌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TV 여러분들 왜 그 예전에 우리 텔레비전 왜 이게 자물쇠도 잠그고 밑에 이렇게 받침대 있는 달이 있는 TV를 하나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아, 이 학생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이 학생한테 이제 물론 상을 줬습니다. 이 학생한테 상을 줬습니다. 앞에 학생도 상을 줬지만 이 학생은 자기 이름으로 그 미디어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 자기는 카메라,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진 관련된 뭐 이런 대학 이런 진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영상과 카메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카메라 렌즈로 한번 표현도 해보고 또 이제 이의 이는 아이팟, 에어팟,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다니는 그 우리 이어팟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둥처럼. 예, 그래서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해시태그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자기가 찍은 사진들 막 올리고 그러는데 또 그 해시태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자기 이름과 관련해서 자기 이름의 철자를 좀 응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디어와 관련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학생은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도 엄청나게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엄청 연습하고 있대요.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닌데 막 자기가 TV 보고 엄청 따라하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라디오 이제 그 아나운서가 되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라디오를 진행한 라디오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비주얼이 약하대요. 그래서 라디오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TV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그 자기가 진로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라디오 관련해서 자기의 이름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는데 뭐 1시간 좀 넘게 걸리긴 했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 미디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가 미디어랑 어떤 좀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보시죠. 온라인 채팅창에다가 자기 이름표 제작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저는 도라에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 카톡 프로필도 도라에몽이고 집에 가면 뭐 도라에몽 그 제품이 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학교에서 막 이렇게 인형들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렇게 선물도 자꾸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라에몽 얼굴 그리고 뭐 4차원 주머니에다 제 이름을 쓸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4차원 주머니에서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들을 다 꺼내주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다짐들을 제가 예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교 가가지고 제 이렇게 도라에몽 그려진 이름표를 보니까 4차원 주머니가 아니라 이게 입에 있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리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만약에 자기가 이제 학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이름표를 만든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앞에 아까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지 좀 아이디어를 한번 작성해서 채팅창에 한번 적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수할 때는 선생님한테 시키지 않는 게 철칙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막 그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들 좀 듣고 싶기도 하고 한번 채팅창에 적어 주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름을 이제 상대방한테 소개를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제 미디어와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성을 할 건지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활동으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이름표도 이 그 이렇게 찍는 기계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게. 요즘 애들은 이름표가 없잖아요, 학교에. 예, 우리 학교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가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이름도 알 겸, 그다음에 관심 있는 미디어가 뭐고, 또 친구들에게 자기 소개도 할 겸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쓰신 건가요? 안 올라온 건가요? 네네. 자, 그러면 뭐 이제 채팅창에 안 쓰시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예, 한 번 올리셨습니다. 자, 한번 잘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예, 예. 우리 풍생고요. 풍생고 선생님. 여기 정보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수연 선생님. 이럴 때 상을 딱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책 팟캐스트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름표를 사용하고 싶다. 이제 사서교사로 일하시니까. 요즘에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책을 한 권 읽어봤거든요. 북트레일러라고 하는, 북트레일러를 만드는 절차를 다룬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왜 영화처럼, 영화 예고편처럼 만든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한번 읽어봤었는데, 어쨌든 사서교사로 일하면서 이 책과 연관시켜서 책이 대표적인 그 올드 미디어 중에서는 정말 지난 1000년을 바꿨던 그런 미디어죠. 그래서 미디어와 책을 접목시켜서 이름표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미영 선생님은 블로거, 파워 블로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 블로그로 소통하는 저를 강조하는 이름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저도 이제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분야의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주면서 단지 소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들을 심층적으로 담아서 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징검다리 독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소개해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이라고 하는 여기 되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책 블로거로 소통하는 우리 김병현 선생님, 저랑 오랜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활동했던 우리 김병현 선생님. 우리 김병현 선생님은 이미지로 보내신 걸 보니 뭔가 그림까지 그리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예전에 하이텔. 이거는 우리 김병현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김병현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가능하시면. 예. 이거 반갑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초창기 헬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처음 만났던 시대가 유니텔, 하이텔, 천리안 이런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텍스트미신의 SNS라고 할까 네트워크라고 했는데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림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추가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초창기에 뭔가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으로 가기 위한 초창기 단계였죠. 하이텔, 천리안. 막 그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초기에서부터 지금의 그런 어떤 막 초고속 인터넷까지 이렇게 좀 변화된 그런 미디어 환경을 다 함께 경험한 세대이면서 그러한 것들 어떤 의미들 그런 것들을 아마 파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저도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메일을 천리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이 요즘에 네이버나 다음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천리안을. 근데 여러분들 하이텔은 없어졌는데 천리안은 아직 남아있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들 천리안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메일 용량이 100메가나 됩니다. 100메가. 100메가를 넣으면 계속 지워야 돼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 한 30기가 주나요, 요즘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전에 그런 PC통신에 저도 지금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아이디를 쓰지만 과거에 썼던 큐포커스라는 아이디도 PC통신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아이디입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접속이란 영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전도연 나오는 그 영화 보면 이 BC통신이 그 당시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청주의 청주중앙여고 손민영 선생님도 이런 책과 연결해가지고 이름표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즉각적인 영상과 깊이 있는 생각을 요구하는 책을 함께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책에 대한 책 있잖아요. 뭐 다시 책으로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는 책을 삼킬까 뭐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래서 뭔가 그러한 예전의 미디어들과 지금의 미디어들을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교수 학습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과 지금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지금 소셜 미디어를 잘 융합시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솔터구의 신보아 선생님 출퇴근길 듣는 라디오에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라디오와 연결하여 이름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디오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 때문이라고 하죠.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다고.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우리 왜 1단원에 우리 교과서 1단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실제로 새롭게 등장하는 뉴 미디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남고 계속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수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본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평중학교의 박보경 선생님, 이제 그 선생님까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저널리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서툴고 그래서 손을 이제 안 들려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에 비읍을 넣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비읍이라고 하는 건 비평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죠. 그래서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면 오늘 수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그 왜 구글 잼보드라는 거 있잖아요. 구글 잼보드는 이제 그림도 올릴 수 있고 이제 텍스트도 쓰면서 함께 공유도 되잖아요. 네, 그런 구글 잼보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4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과서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 그 교과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걸 듣는다 생각하니까 되게 좀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먼저 하고 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요나 맥락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제가 한 50여 권 미디어 교재랑 교과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제가 익히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터득했던 노하우를 이 교과서에 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그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가 기존의 논의들 그다음에 기존에 강조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좀 잘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너무 애정이 가다 보니까 막 내용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4단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로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로 뭘 할 거냐? 일단 자기를 표현한다. 우리 왜 자기 정체성. 내가 미디어에 쓴 글이나 미디어로 표현하는 뭐 텍스트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기 표현, 자기 정체성, 뭐 그런 부분들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표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맺기, 이제 친구도 맺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면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맺기와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민이라고 디지털 시민으로 부르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공동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디지털 시민으로 나아가 즉 사회의 참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원 1에서는 이제 나와 친구 세상을 이어주는 소셜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소단원 이제 중단원에서 그 이제 중단원의 첫 번째에서는 소단원에서는 이제 주체적인 소셜 미디어 선택과 자기 표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선택할 때 막 남들이 하는 거 무조건 막 따라하지 말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미디어는 뭘까? 막 그러면서 주체적인 그러니까 미디어 선택에 있어서 주체성을 가지고 좀 해라. 남들이 인스타 한다니까 다 따라할 게 아니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소셜 미디어가 뭔지, 소셜 미디어가 뭔지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좀 인식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에서는 이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연습해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단은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이제 자기 표현을 넘어서서 아까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와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뭐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막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거 보면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나 이러면서 막 비교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뭐 댓글을 달거나 뭔가 어떤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 상황 사회적 관계 맺기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소통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수립해보고 실천해보는 거. 그걸 이제 처방전 만들기 활동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 활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댓글을 우리 뭐 좋아요든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댓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과 관련된 걸 심화 활동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이제 그런 큰 맥락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한 그 중단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도 맺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소통의 약속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이제 이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관계 형성에서 개인 간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지만 약간 공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이슈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저작권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존중받을 권리와 이제 존중할 책임. 예를 들면 뭐 사생활 보호 뭐 이런 또 개인 정보 이런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례로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왜 저작권 그러면 이렇잖아요. 막 저작권을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저작권을 어기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저작권 침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 책임에 너무 초점을 두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또 내가 지녀야 될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자라는 그래서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요 단어는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를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그런 뭐 수칙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뭔가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거 뭐 그런 걸 통해서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이제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의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죠. 근데 이건 뭐 주로 사회과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서
소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민 역량은 뭐냐? 예, 그래서 그걸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또 이제 유튜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유튜브 피라미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소셜 미디어의 시민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실생활 속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서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모든 단원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모든 지금 4단원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걸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뭐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런 걸로 사용하는 데서 이제 머물지 말고 사회 참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회 참여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기존에 사회 참여를 했던 사례들도 막 파악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는 한번 우리가 뽑아내서 한번 동참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남들이 만들어 놨던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그걸 한번 실천도 해보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프로젝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도상의 유의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소셜 미디어는 나의 미디어임과 동시에 너의 미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가 돼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디어임과 동시에 너의 미디어이고 우리의 미디어이죠. 그러니까 나의 미디어이니까 나의 미디어에 적합한 내가 갖춰야 될 자질이나 역량이 있을 거고 또 너의 미디어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존중도 해줘야 되고 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나 원칙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미디어이니까 우리 사회에 내가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것도 있겠죠. 이러한 세 가지를 동시에 익히도록 하는 거 이게 4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대단원 들어가기는 쉬는 시간을 확실히 지켜줘야 되니까요. 37분, 제가 50분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들어가기 활동,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되게 큰 공을 들여서 2시간 정도를 실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어떤 의미로 이제 기획이 된 거냐면 이제 왼쪽에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제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면 주로 연락을 예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뭐 편지를 쓰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저도 예전에는 우리 집에 전화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섬에 살았었는데 전기가 없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아주 조그만 섬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통 정도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우리 누나나 형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했던. 근데 뭐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잖아요. 오고 가고. 그래서 되게 좀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섬에서 거의 나올 그 시점에 전기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편지를 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독특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막 이제 소통. 근데 당시에 이제 전화라고 하는 게 그 섬에서는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몇몇 이렇게 거점에다가 전화를 이제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받으러 가야 되고 또 그 집에 찾아가서 그걸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막 좀 예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겠죠. 일정 시간대는 하지만 그분들 일들도 나가셔야 되니까 우리 집에 전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문자 메시지나 또는 뭐 그런 우리 이메일 같은 게 등장하기도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에 뭐 DM 같은 거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로 연락하는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이건 하는 사례를 보면서 미디어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이제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예시 이건 제가 만든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에 대해서 뭐 편지, 유선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그리고 2040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해서 이제 예측해보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느낌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감성입니다. 따뜻함, 정성, 속삭임, 부모님, 뭐 유선전화, 이메일은 숙제, 과제, 정보, 뭐 소셜 미디어는 생활의 일부가 연결돼 있고
홀로그램의 입체감, 알라딘의 지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 직관적인 느낌, 뭐 장단점, 또 지켜야 될 예절, 그리고 현재 나에게 어울리는 방법. 야, 지금 나는 이걸 갖다 어떻게 좀 조합해서 사용하면 적절할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관점에서 한번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미디어의 특징도 좀 파악하고 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적인 특징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 나가면서 그 변천 과정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미디어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담임을 안 합니다. 한 4, 5년 됐는데요. 담임을 안 하는지.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담임인가요? 마지막 담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 손편지로 그 3월 달에 배정된 학생들한테 전달 사항하며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앞으로 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격려하는 말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손글씨로 다 적어가지고 복사한 게 아니고 적어서 이렇게 줬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한 2, 3일 걸려서 작성을 했거든요. 엄청 정성을 들였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눈물 좀 찔끔 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딱 첫날에 그걸 나눠줬거든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창문 단대 보니까 쓰레기통이 한 서너 장에 제가 나눠줬던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엄청나게 상처 받았습니다. 야, 역시 이제 담임 그만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너무 상처 입은 바람에 걔네들 또 불러냈죠. 제가 찾아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그 손으로 쓴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그리고 또 그 학교에 제가 손으로 써서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받는 사람 또는 이제 쓰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학생들이 쓴 걸 한번 보시죠. 일단은 편지는 약간 올드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정성, 진심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은 편지를 이벤트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일 때 그리고 자기가 쓰는 거는 뭐 스승의 날이나 뭐 그런 때 이제 쓰게 되니까 주로 이제 이벤트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선 전화 이 편집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리고 이제 장점은 이렇게 전화기를 딱 잡으면 이렇게 그립감이 좋다는 거죠. 우리 휴대폰은 이렇게 드는데 이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전화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처럼 이런 그립감. 어쨌든 그리고 지켜야 될 예절은 이제 인사, 공손. 그러니까 아마 이 유선 전화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뭐 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 전화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은 미디어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은 아마 이 학생 이제 이 모둠은 투미 메일이라는 게 뭐냐면 메일은 누구한테 뭘 보낼 때 쓰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뭔가 과제를 보내거나 그럴 때만 사용하는 용도라는 거죠. 나한테 뭔가 정보를 좀 그러니까 일종의 스크랩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용량이 되게 많고 또 광고도 많고 뭐 정리하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느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40년대는 이제 4D로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생생함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한 4모듬인가 5모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뭔가 정성과 진심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애들이 우리 반이었었어야 되는데 그 5명인가 그 애들은 그걸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선 전화는 추억의 그 느낌. 그래서 학생들은 이 전화를 바꿔주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가 봐요. 우리 왜 전화하면 우리가 왜 부모님이 보통 받잖아요. 안방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뭐 거기 누구네 집이죠? 저 누군데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리고 벨소리, 음소리, 음소거 불가하고 벨소리. 그래서 막 저녁에 막 울리면 깨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받을 수가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메일은 지금 학생들은 이제 과제 제출용, 출력할 거 4개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여러분들 한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자기 반 학생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아마 졸업할 때 볼 겁니다. 잘 안 열어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 소셜 미디어는 이제 감성 위주, 뭐 자랑이 많고 보여주기 삽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뭔가 이 모듬은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소셜 미디어는 뭔가 좀 보여주기, 막 자랑하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감성적이고 예, 뭐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뭐 직관적인 느낌, 장점, 단점, 예절들을 한번 이제 작성해 보면서 전반적인 그 미디어의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좀 보여드리니까 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도서를 고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예시를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단원 들어가기 활동, 대단원 들어가기 활동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접했고 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어떤 미디어로 표현했을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접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섬에 살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섬에 살아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리고 섬에 그 이제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신문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다니는 그 동안에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섬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걸 일주일 지나서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도 그 우리 신문 그런 거 안 보셨나 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묵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올 때쯤 아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TV. 그러니까 TV는 없었긴 하지만 어쨌든 TV 한두 대 구해가지고 TV를 이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TV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형하고 누나들은 서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면 그 당시 드라마 같은 거는 한 2주 정도 늦춰서 이제 지방에서 하는 거죠. 서울에서 이미 2주 정도를 먼저 하고 지방에 오면 2주 이제 지나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러한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접했는지 그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세대들은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겠지만 제 같은 세대는 이제 대자보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대학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럴 때 얼마 전에 왜 그 대학에서 대자보가 다시 등장했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 수업을 하는데 그 대자보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대자보 그리고 뭐 신문의 독자 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제한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200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댓글, 게시판, 블로그, 뭐 시위 청원, 뭐 제보 이런 것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랑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준비해서 주로 보여줬냐면 이제 대한뉴스, 그 다음에 이제 대자보, 뭐 그런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과거에 우리가 이슈를 파악했던 그런 미디어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했듯이 쌍방향 미디어의 발달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표현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즉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게 우리 왜 아까 이제 중단원 세 번째가 이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단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놨잖아요. 이거 학생들한테 그때 소개해줬는데 실제로는 뒤에 읽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사람 여기 보면 해시태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해시태그 우리가 그 인스타에 해시태그 있잖아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전 세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내용들도 이 사회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 줬었고 뒤에 가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고 활동들도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대단원 들어가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0분이니까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